안녕하십니까. 자, 교정학 승진 동영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2회 모의고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탈에서 10회 모의고사까지 있어요. 문항수는 2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특이한 문제도 상당히 많고 새로운 신작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연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더 우리가 앞설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전 감각에서 우리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교정학 개론 모의고사 두 번째 이렇게 돼 동영 모의고사죠. 자, 과밀 해소를 위한 브롬스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롬스탄 얘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핵심 골자가 뭐겠습니까? 바로 과밀 수용이죠.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과밀 수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 일정한 교정시설 안에 너무 많은 수용자가 있게 되면은 바로 교육하는데 그다음에 과학적 분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브롬스타인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후문 정책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정문 정책도 있고 후문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백도어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물론 굿타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접목해서 살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굿타임 시스템은 우리가 일종의 선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규율을 잘 지키고 이런 법규를 잘 우리가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형을 선고한 그런 것은 단축시킬 수 없지만 실질적인 형기 이런 것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굿타임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굿타임 시스템이 매우 중요했는데 틀린 걸 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보호관찰부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사회 내 처우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형기 단축제도 이런 것은 바로 뭡니까? 형기 종료 이전에 출소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형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바로 이제 후문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외부 통군이 상당히 중요하죠. 외부 사회적 처우죠. 사회적 처우인데 자, 우리가 외부 통군 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사정을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외부에 잘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 말 그대로 능력입니다. 자, 수용자들은 오랜 시절, 오랜 기간 수용시설에서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롬스탄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행법에서는 3개월 미만 단기 수용자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너무 짧은 사람은 가석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류심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죠. 분류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미만 사람들은 분류심사 할 수 없죠. 이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과 그다음에 분류심사 있잖아요. 분류심사를 같이 접목해서 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집행법 관련 법령이 550개가 좀 넘죠. 이거 가지고 몇 수만 문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바로 형집행법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법령도 있지만 우리 이제 승진시험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한정해서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수용자에 대해서 벌금 대체형벌이 요망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용자는 벌금으로 바꿔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직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만 바로 뭡니까? 벌금형에 대한 일수벌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도입돼야겠다 했는데 도입이 안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아가 충격구금, 그죠? 충격구금을 통한 수용자의 경우 가석방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구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일시적 충격. 오랜 시절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아주 강하게 줌으로써, 그죠? 강하게 줌으로써 내가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겠구나. 더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뭡니까? 그 행위자에 대해서 어떤 교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을 충격구금이라고 합니다. 충격구금.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충격구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충격을 줌으로써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니까 바로 경제적 비용,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회복적 비용을 줄이는 그런 상당히 좋은 경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년의 경험에 실시하는 부정경제도를 성인에게 도입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할 사항이다. 맞죠? 지금 부정기형 제도는 우리는 지금 상대적 부정기형 제도를 소년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이 부정기형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정기형을 빌미로 바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언제 이게 이제 자기가 개선될지 언제 교화 개선돼 가지고 이 사회에 복귀할지를 누가 합니까? 과학적으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하게 그죠 형벌을 적용해서 이 수용자로 하여금 인권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정기형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부정기형 제도를 뭐 존 하와드라든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엄청나게 부정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고전학파도 뭐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에서는 부정기형 같은 거 사실을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러나 이 근대학파, 그다음에 신고전학파 이쪽에서는 부정기형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그죠?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기형 제도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부정기형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정기형 제도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회복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점. 자, 그래서 과밀 해소, 브롬슈타인 얘기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나머지도 각국 되게 중요합니다. 4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엄벌주의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최근에, 이 북미에서 주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엄벌주의 같은 것이 강조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재범이라고 있죠. 재범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